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진 곳에 감나무 한 그루가 집 지붕보다 높이 솟아있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 마을에서도 그 감나무 집은 유독 고즈넉하고 위험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집주인은 대대로 글을 읽고 덕을 쌓아온 양반이었으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떠난 뒤로는 이 넓은 기와집에 오직 한 사람, 집을 지키는 하인 칠성이만이 남아 쓸쓸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자라 주인의 은혜를 입은 터라 주인이 떠나면서 남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지키거라라는 당부를 마치 임금님의 교지인 양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의 낙엽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내고 뱃마루를 반들반들하게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 바람이 산허리를 감싸고 돌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감나무 아래 떨어진 붉은 잎들을 주워 모으며 다가올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아도 사랑방 아궁이에는 늘 온기가 돌게 불을 지폈고 장독대 항아리들도 윤이 나도록 닦아두어 누가 보아도 금방이라도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은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에게 있어 이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가 아니라 멀리 떠난 주인어른 그 자체였기에 기왓장 하나,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을 보며 저런 우직한 사람이 있으니 빈집에도 귀신이 들지 않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성실함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의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온하던 감나무 집에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빗자루를 들고 있던 칠성은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는 터라 의아한 마음으로 급히 대문을 열어보니 덩치가 남산만하고 눈매가 사나운 낯선 사내 하나가 진보다리를 둘러맨 채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옷차림은 비단옷을 걸쳤으나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그 사내는 칠성을 보자마자 아래 위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누구신지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 대신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며 내가 이 집 주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다. 한양 가는 길에 들렀으니 묵어가야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만석이라 칭한 이 사내는 들어오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침을 뱉고는 사랑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그 앞을 막아서며 주인 어른께서 안 계신 동안에는 아무나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통이라도 미리 주셨는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으나 만석은 칠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주인의 피부치가 왔는데 감히 하인놈이 앞을 막아? 내 당장이라도 너를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수도 있다. 만석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고 막무가내라 천성이 순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칠성은 차마 더 강하게 막지 못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기가 꺾인 것을 보자마자 의기양양하게 사랑방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당장 술과 고기를 내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인이 아끼던 사랑방에 저런 무례한 사람이 흙발로 들어앉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혹여나 시비가 붙어 집안에 험한 꼴이라도 생길까봐 꾹 참기로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떼며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무탈하게 집을 지켜야 하는데 저런 불청객이 들어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칠성에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았습니다. 칠성은 정성껏 지은 밥과 김치,
그리고 아껴두었던 탁주 한 병을 상에 올려 사랑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만석은 상을 받자마자 밥그릇을 비우고 술을 들이키며 트림을 꺼게 되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 이 큰 기와집 살림에 고기 한 점 없느냐며 타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만석의 횡포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만석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집 안방인 양 들어누워 칠성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차다. 군불을 더 지펴라. 마당에 먼지가 날린다. 물을 뿌려라. 심심하니 마을에서 소리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와라 등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시키며 칠성을 괴롭혔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만석이 제발로 나가주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이 꼼짝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급기야는 집안 곳곳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나무집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만석의 고함 소리와 칠성의 굽실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감나무 집에 웬 호랑이 같은 사내가 들어앉았다지. 칠성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라. 주인 양반 친척이라는데 행색을 보면 영 딴판이야. 꼭 산적 두목 같지 않나. 사람들은 칠성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만석의 험상궂은 인상과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겁을 먹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혀를 차며 칠성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헛간에서 짚을 엮고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을 헛간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아, 저 사랑방에 든 사람이 정말 주인 어른의 친척이 맞더냐? 내 평생 이 마을에 살았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저 친척이라 우기며 집문서까지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으니 종놈인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충심은 하늘이 알 것이다만 저자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필시 무슨 사단이 날 것이니 몸조심하거라. 네가 다치면 주인 어른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박노인의 따뜻한 걱정에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칠성에게 집문서와 땅문서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한양 가서 높은 벼슬 사느라 돌아올 생각도 안 할 것이다. 내가 대신 관리를 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석은 사랑방 벽장을 뒤지고 안방 장롱을 열어젖히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문서는 주인 어른께서 직접 챙겨 가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버텼지만 만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보는 앞에서 아끼던 백자 항아리를 발로 차깨뜨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칠성의 심장이 조각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회색빛으로 변해갔고 산새들도 추위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려 마을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옷깃을 파고들었고 칠성의 얇은 무명옷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춥다며 사랑방 아궁이에 장작을 산처럼 쌓아놓고 불을 떼게 했습니다. 겨우내 쓸데감을 며칠 만에 거덜낼 기세였습니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 날랐지만 정작 자신은 좁고 찬바람 드는 행랑채 구석방에서
냉골 바닥에 웅크리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만석의 차지였고 칠성에게는 낡은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만석의 탐욕은 식욕으로도 이어져 곳간에 쟁여둔 곡식과 식재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칠성이 주인 어른이 오시면 드리려고 정성껏 말려둔 곶감이며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던 약주까지 만석은 거침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칠성이 그것은 귀한 것이니 아껴주십시오라고 사정하면 만석은 먹던 뼈다귀를 칠성에게 던지며 주인도 없는 집에 귀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먹어 없애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뼈다귀를 주워 담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고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묵직하게 깔린 것이 곧 큰 눈이 내릴 조짐이었습니다. 산골의 겨울 눈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 키만큼 쌓여 마을을 고립시키곤 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다가올 밤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뎃감을 최대한 아궁이 근처로 옮겨놓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단단히 묶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반면 사랑방의 만석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든 사랑방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겨울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날리던 눈발은 이내 거센 눈보라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은 행랑방에서 추위에 떨며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방이 식었다. 불이 꺼졌단 말이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 당장 나와서 불을 더 지피지 못할까. 칠성은 부랴부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살을 내는 추위가 칠성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안고 아궁이로 갔습니다. 불씨를 살리려 입김을 불어넣으며 겨우 불을 지폈지만 만석은 성에 차지 않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칠성의 등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팽기 같은 놈, 동작이 이리 잿떠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오늘 밤 내 방이 절절 끓지 않으면 내 놈 뼈를 추려낼 줄 알아라. 만석은 욕설을 퍼붓고 다시 따뜻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밭에 넘어진 칠성은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눈을 녹이며 볼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참고 집을 지키면 언젠가 주인어른께서 오셔서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칠성은 아궁이 앞을 지키며 밤새 불을 떼야 했습니다. 만석의 코고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밖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눈보라가 멈추지 않고 휘몰아쳤습니다. 감나무 집은 마치 거대한 눈의 감옥에 갇힌 듯 고립되었고 칠성은 그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와의 싸움이 아니라 집을 지키려는 칠성의 의지와 집을 삼키려는 탐욕스러운 만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칠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묘한 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의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감나무 집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태롭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기세를 올리며 산천 초목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삽시간에 마당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감나무 집을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은 얇은 무명옷 한 벌로 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이가 딱딱 부딪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만석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바람에 불기운이라곤 조금도 쐬지 못한 채 찬바람만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는 만석이 술에 취해 흥얼거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따뜻하다. 따뜻해. 천하가 내 발 아래 있구나. 만석은 칠성이 밖에서 얼어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이불을 겹겹이 덮고는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심풀이로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며 어이, 칠성아,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잠들 때까지 불 꺼트리지 말고 잘 지키거라. 하고는 킬킬거리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어붙은 손은 감각이 없어 주먹조차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 손을 녹이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우다가는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칠성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대문을 쿵 하고 들이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부딪힌 것이려니 생각했으나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쿵쿵.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그러나 힘이 다 빠져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 게다가 이런 폭설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추위를 피해 내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일었지만 짐승의 소리라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은 망설이다가 사랑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대문 밖에 누가 온 것 같습니다. 잠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방 안에서는 귀찮다는 듯 만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오밤중에 누가 온다는 말이냐? 도깨비라도 왔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불이나 잘 때라. 괜히 문 열었다가 찬바람 들어오면 내놈 곤장을 칠 줄 알아라. 만석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희미해지며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갈등했습니다. 만석의 말을 어기면 날이 밝는 대로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 소리를 외면한다면 누군가 문 밖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평생 주인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중하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마라.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칠성은 아궁이 앞을 떠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칠성은 더듬더듬 대문 빗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빗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언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있는 힘껏 빗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으라차차. 기압과 함께 굳게 닫혔던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자마자 거센 눈보라가 칠성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고 눈 위에 엎어진 채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칠성이 소리쳐 불렀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코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앞뒤 잴 것 없이 노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못 먹고 고생을 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칠성은 노인을 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따뜻한 사랑방 아랫목에 눕히고 싶었으나 만석이 알면 노인을 당장 내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머무는 행랑채 좁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랑채 방은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외풍이 심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노인을 바닥에 눕히고는 급히 밖으로 나가 지푸라기와 거적대기를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아 냉기를 막고 노인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솥에는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고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택감을 모두 사랑방 아궁이에 쳐넣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노인의 손과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십시오. 칠성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의 굳은 팔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자신의 손도 동상에 걸릴 듯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주물러도 노인의 체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고민 끝에 자신의 옷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칠성은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칠성의 몸에는 얇은 속적삼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을 내는 한기가 칠성의 맨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면서도 노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노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칠성은 노인을 뒤에서 꼭 껴안고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노인의 등이 칠성의 가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의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칠성의 의식도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고통을 넘어 마비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몽롱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나도 죽는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노인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잠들면 이 노인도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칠성의 처절한 사투로 인해 미세하게나마 바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끊임없이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 없는 대화였지만 그것은 칠성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오시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릴 텐데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작아졌습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자신이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편히 잠드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칠성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품에 안고 있던 노인의 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칠성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의 굳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은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칠성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노인을 더욱 꽉 끌어 안았습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신력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인 어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가 이 밤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방의 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지만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 집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의 체온은 노인에게로 흘러가 생명의 불씨가 되었고 그 대가로 칠성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지라도 이분을 살렸으니 되었다. 칠성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품 안의 노인은 분명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던 뺨에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 칠성은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그쳤고 마당에는 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깨어나기 전에 노인을 챙겨야 했습니다. 만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노인을 내쫓거나 해코지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칠성은 알 수 없는 위로와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만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칠성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당장 나와서 눈을 치우지 못할까? 만석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힐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노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어떤 사단이 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칠성은 급히 노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심장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연 칠성과 노인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덜커덩거렸습니다. 만석이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좁은 행랑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등 뒤에 숨긴 노인을 들키는 순간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혹여 노인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내 이놈, 해가 중천인데 쥐새끼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무엇을 꾸미는 게냐. 만석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은 바들바들 떨며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칠성의 등 뒤 방금 전까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누워있던 노인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칠성의 등 뒤에 웅크리고 있어야 할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칠성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을 보내던 그 노인이 마치
아침 안개에 씻겨 내려간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칠성과 씩씩거리는 만석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방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노인이 누웠던 자리에는 온기가 채 식지도 않았고 칠성이 덮어주었던 낡은 소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앉아있는 칠성을 보며 만석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허공에 대고 무슨 짓거리냐. 만석은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묘한 일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배어있던 행랑방에서 난데없이 그윽하고 맑은 향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 바위 틈에 피어난 난초 향기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묵향 같기도 한 기품 있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석도 그 향기를 맡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노인의 흔적은 낡은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리 고약해 계집이라도 숨겨둔 줄 알았더니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었구나. 만석은 칠성이 노인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칠성이 일을 안 하고 꾀병을 부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얼른 나와서 눈이나 치워. 오늘 안에 마당 눈을 다 못 치우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만석이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리자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밀려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어르신은 어디로 가신 걸까? 문은 하나뿐이고 만석이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람처럼 사라지셨을까? 칠성은 노인이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져 왔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목숨을 걸고 살려낸 생명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칠성은 속옷을 개어 가슴에 품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나 무사히 가셨다면 다행이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칠성은 노인이 남기고 간 기묘한 향기를 뒤로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눈 덮인 세상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만 칠성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만석은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곰방대를 물고 칠성을 감시했습니다. 칠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넉가래를 들어 눈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밀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밤새 추위에 시달린 손발은 감각이 둔해져 넉가래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킬킬대며 조롱했습니다. 꼴 좋다. 주인도 없는 집 지킨답시고 유세 떨더니 꼴이 그게 뭐냐. 차라리 내 밑에서 굽실거리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을. 만석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칠성은 묵묵히 눈만 치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마을길이 막혔는지 사람들이 넉가래를 들고 길을 내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감나무 집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칠성과 마루에 앉아 놀고 있는 만석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노인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아, 몸은 좀 괜찮으냐? 안색이 백지장 같구나.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은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밤새 눈이 많이 와서 치우는 중입니다. 박노인은 목소리를 낮춰 칠성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오늘 새벽 동틀 무렵에 참으로 기이한 것을 보았다. 네 집 담장 너머로 희뿌연 서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눈 밟는 소리도 없이 누군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네. 행색은 남루해 보였으나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차마 말을 걸지 못했어. 혹시 간밤에 다녀간 손님이라도 있느냐? 칠성은 깜짝 놀라 박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노인이 본 것이 바로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갈 곳 없는 분이 쓰러져 계셔 잠시 모셨습니다. 헌데 아침에 보니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시 보통 분은 아니었을 게다. 네 덕을 하늘이 알 것이다. 그때 만석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무슨 쑥떡공론을 벌이는 게냐. 늙은이가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집 종놈 붙들고 일 방해하지 마시오. 만석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박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워낙 만석의 기세가 흉흉하여 대놓고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아예 마당으로 내려와 칠성에게서 넉가래를 빼서 던져버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집구석에 더 있다가는 나까지 재수 없는 일을 당할 것 같다. 오늘 당장 마을 중개인을 불러라. 이 집을 팔아치우고 한양으로 올라가야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이 집은 주인 어른께서 대대로 지켜오신 집입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칠성은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칠성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칠성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매정하게 칠성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문서가 없으면 내가 주인 친척이라는 명분으로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만석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집을 팔아 챙길 돈 생각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만석을 비난했지만 만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집 주인의 사촌 형님이다. 피부치가 재산을 처분하겠다는데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만석은 억지를 부리며 당장 중개인을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은 흙바닥에 이마를 다스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인어른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을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신분의 벽과 만석의 횡포 앞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기어이 아랫마을 거간꾼을 불러들여 집을 헐값에 넘기려는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거간꾼은 만석의 눈치를 보며 집안을 힐끔거렸고 만석은 빨리 도장을 찍자며 재촉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 구석에 널브러져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주인어른, 죄송합니다. 소인이 못나서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집의 운명도 칠성의 삶도 젖이는 해처럼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된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며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입구로 쏠렸습니다. 단순한 말 한 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대열을 맞추어 질주하는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뽀얀 눈먼지를 일으키며 붉은 옷을 입은 파발마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대단하여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웅성거렸고 흥정을 하던 만석과 거간꾼도 놀란 눈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들은 거침없이 달려와 감나무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내뿜는 하얀 입김이 저녁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가장 앞서 달렸던 위엄 있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임금님이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 띠가 둘러져 있었고 손에는 관아의 표식이 새겨진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매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탈로 날까 두려워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관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에 칠성이라는 자가 있느냐? 만석이 아닌 칠성의 이름을 부르는 관리의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칠성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칠성입니다만. 칠성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지만 관리는 단번에 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는 성큼성큼 다가와 칠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칠성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만석은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품에서 비단으로 감싼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양에 계신 대감마님, 아니 지금은 영의정에 오르신 주인어른의 급한 전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관리는 말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겁에 질린 만석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귀한 분께서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께서 너의 그 지극한 정성과 충심을 직접 조정에 알리셨으니 이제 너의 운명은 어제와는 다를 것이다. 관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지만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간밤에 다녀간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칠성에게 닥친 이 급반전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든 칠성 앞에서 목을 가다듬고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인어른의 전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비록 몸은 한양만리 타향에 있으나 마음은 늘 고향 산천 그 감나무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 나의 스승이신 대제학 어른께서 암행으로 민심을 살피러 내려가셨다가 큰 폭설을 만나 생사가 위급하셨는데 너의 그 지극정성인 보살핌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다 하니 이는 나에게 하늘과도 같은 은혜를 베푼 것이다. 관리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지난밤 목숨을 걸고 살려낸 그 허름한 노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주인어른의 스승인 대제학 대감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천한 신부님에도 주인의 빈집을 내 집처럼 아끼고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체온을 나눈 너의 행동은 글을 읽은 선비들도 흉내내기 힘든 참된 인의의 실천이다. 이에 나는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않기로 하였다. 오늘부로 너의 천인 신분을 면천하여 양민으로 승격시키고 네가 그토록 아끼고 지켜온 그 감나무 집과 딸린 논밭 전부를 너에게 포상으로 내리니 이제부터는 네가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편안히 살도록 하라. 서찰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마당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면천도 모자라 집과 땅을 주신다는 것은 꿈속에서도 바라지 못한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루 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만석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주인어른께서는 내 놈의 행적 또한 낱낱이 알고 계셨다. 너는 주인어른의 팔촌 친척이라 사칭하며 사실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여기저기 빌붙어 사는 파라코가 아니더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집을 차지하고 충직한 하인을 핍박하며 심지어 집을 팔아먹으려 했다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쳐도 시원치 않으나 오늘이 칠성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피를 보는 것은 덕이 아니라 하여 특별히 용서한다. 대신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만약 쥐새끼처럼 또다시 기웃거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만석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야유를 등에 업은 채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뛰었는지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탔으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치는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이 사라진 감나무 집에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감격의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네. 대감마님께서 자네를 얼마나 믿고 아끼시는지 알겠는가. 자네가 베푼 하룻밤의 온기가 돌고 돌아 이렇게 큰 복으로 되돌아온 것이네. 관리는 칠성의 손에 면천 문서와 집문서를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문서는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북쪽 한양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진심 어린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칠성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감나무집 마당에서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아랫목을 내어주는 하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술잔에 막걸리를 가득 부어주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성아, 아니 칠성이 사람아. 자네가 복을 받을 줄 내 진작 알았네.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 마음을 하늘이 어찌 모르겠나. 칠성은 수줍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술 한 잔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짜기에 두꺼운 얼음장이 녹아 졸졸졸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감나무 집도 봄 기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이제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을 가꾸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담장을 고치고 마당 구석구석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행랑채의 좁은 방을 깨끗이 수리하고 군불을 떼어 언제나 따뜻하게 만들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갈 곳 없는 이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 춥고 배고픈 이는 들어오시오. 따뜻한 밥과 방이 준비되어 있어. 칠성은 넓은 논밭을 혼자 경작하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작을 주어 함께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곡간을 열어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마을에 흉년이 들 때면 자신의 곡식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감나무집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신부는 비록 천출이었으나
그의 품성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기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한때 만석이 탐욕으로 더럽히려 했던 감나무 집은 이제 덕과 인심이 넘쳐나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칠성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옛날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낯선 노인을 껴안고 바들바들 떨던 그 밤,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하룻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외면했더라면, 만약 그때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칠성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환하게 웃으며 나그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잘 오셨소. 마침 방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시장하실 텐데 밥상부터 차려드리리다. 칠성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그네의 얼굴에도 안도와 감사의 빛이 번졌습니다. 칠성은 나그네를 사랑방으로 안내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겠는가.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면 족한 것을.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자 하얀 감꽃이 눈송이처럼 소리 없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칠성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대제학 어른이 보내는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칠성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칠성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산 칠성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피어난 한 조각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춥고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칠성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도 그리 춥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칠성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 모르나 이불 속은 포근하고 안전하니 아무 걱정 말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